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한국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한국어 놀이가 전설처럼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글이 일본 명문학교를 점령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교육부는 현재 초비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본 교육부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초등학교의 아침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는 동안 저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에데 히츠키입니다. 40살이고 이 학교에서 15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저는 전통적인 일본 교육 방식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는 동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공책을 펴고 연필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조용한 소리가 정말 좋았죠. 우리 교실 벽에는 아름다운 일본 글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은 우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전통 일본시를 공부할 거예요. 학생들이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대부분이 저를 존중하고 있었죠. 저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일본 전통에 대한 제 헌신을 칭찬할 때마다 항상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어제도 회의 중에 제가 외국 교육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했을 때 다나카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은 여러 세대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말했었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왜 바꿔야 할까요? 아침 수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숙제를 거둘 때 오카다의 공책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책 구석에 특이한 표시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 일본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기하학적 모양들이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이상한 기호들은 무엇일까요? 한자도,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아니었습니다. 외국 글자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점심시간에 책상 아래에서 접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같은 각진 기호들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기호들이 있었고 분명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것일까요? 한국의 글자, 한글이라는 문자일까요? 하루 종일 더 많은 단서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학생들이 속삭이며 종이를 얼른 숨기는 모습, 제가 돌아설 때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비밀리에 한국 글자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방과 후 모든 학생들이 집에 간 후에 저는 빈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찾은 모든 증거들을 펼쳐 놓았어요. 쪽지들, 표시된 교과서들, 비밀 메시지들. 조용한 교실에서 그 종이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 하나를 들고 단순한 모양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기호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아름답고 복잡한 일본 문자 체계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학생들은 자기 글자 대신 이 외국 문자를 선택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저는 빈 교실에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통 일본 서예로 덮인 벽에 메아리 치면서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 언어, 우리 전통, 우리의 교육 방식을 지켜야 해.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운동장 위로 뻗어 있었어요. 내일은 달라질 겁니다. 내일은 행동에 나설 거예요. 누가 이것을 시작했는지 알아내고 더 퍼지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15년 교직 생활 동안 처음으로 교실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을 함께 나눠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나카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바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어제 수집한 한글이 적힌 쪽지들이 담긴 폴더를 꼭 쥐고 있었죠. 학교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유일한 소리라고는 반짝반짝 닦인 그 바닥 위를 걸어가는 제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3번 두드렸는데요. 그때 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였으니까요. 들어오세요. 다나카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은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요. 벽에는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다나카 교장 선생님은 항상 그렇듯 침착한 모습으로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의 회색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져 있었고 안경은 코 아래쪽에 걸쳐져 있었죠. 하에데 선생님,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신가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제 폴더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펼쳤어요. 이상한 한국 글자들이 종이에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게 제 교실에서 발견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크게 나왔어요. 학생들이 한국 글자, 한글을 써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저는 그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긴급 회의를 소집할 거라고 예상했죠. 그는 그저 차분하게 종이들을 보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그가 쪽지들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항상 비밀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찾죠. 우리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글자를 거꾸로 써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이건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건 유치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일본 학교에서 한국 글자를 쓰는 겁니다. 다나카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폴더를 닫았어요. 하에데 선생님,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른 문화에 호기심이 많잖아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거죠?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그럼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제 폴더를 다시 가져오며 말했어요. 제 손가락이 종이를 꽉 잡고 있었는데 거의 구겨질 뻔했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분노가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한국 글자 침략을 막을 겁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찾아내서 끝내버릴 거예요. 수업 중에 저는 학생들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글을 쓸 때 저는 책상 사이를 걸어다니며 이상한 각진 기호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죠.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듣고 있었어요. 한글 문자가 하나라도 있는 종이는 모두 압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 책상 서랍은 학생들에게서 빼앗은 쪽지들로 반쯤 차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속상해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메시지를 숨기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죠. 점심시간 중 교무실에서 저는 미야자와 나오코, 그 젊은 언어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했고 종종 수업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혹시 그녀가 이것을 격려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작은 도시락에서 밥과 채소를 먹고 있었죠. 학생들이 한국 글자로 쪽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미야자와 선생님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전혀 놀라지 않은 모습이었죠. 네, 봤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지난달에 한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은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리지 않으셨다고요?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어에 집중하라고 말했어야죠.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하에데 선생님, 무슨 해가 있나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다만 다른 문자 체계에도 호기심이 있을 뿐이죠. 해가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문화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격려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저는 걸어서 나왔어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압수한 쪽지들을 펼쳐놓고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글자들은 우리의 복잡한 일본 글자에 비해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그저 동그라미, 선, 사각형이 블록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더 쉬워서. 저는 쪽지들을 정리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의도하지 않게
저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소리가 기본 모양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기호들이 블록으로 결합해 단어를 형성하는지. 잠시 동안 저는 제 분노를 잊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죠. 이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세종대왕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어요. 안 돼요. 방해받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의 일본 전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내일은 더 엄격해질 겁니다. 저는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문자 체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확실히 할 거예요.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결연하면서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달려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선생님의 한글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글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쪽지를 없애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일본 전통을 존중하라는 강의도 하고 한자 역사에 대한 숙제도 더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다케시라는 제 학생 중 한 명의 노트북이었는데요. 공부를 어려워하던 학생이었어요. 그 노트북에는 깔끔한 한글 글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옆에는 일본어로 뜻까지 적어 놓았더라고요. 자기만의 한국어 일본어 사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야 했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다케시는 항상 글쓰기를 어려워했거든요. 그의 한자는 보통 지저분하고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노트북에 적힌 한글은 완벽했어요. 정성과 자신감이 담긴 글씨체였죠. 점심시간에 다케시를 제 책상으로 불렀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와서는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내 노트북이니?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물었어요. 다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올려다보지 않고 있었어요. 내 한글 필체가 아주 깔끔하구나. 제가 말했어요. 한자보다 훨씬 좋네. 그제서야 그가 올려다봤어요. 제가 꾸중하지 않는 것에 놀란 눈치였죠. 선생님, 저한테는 이게 더 쉬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자는 너무 헷갈려요. 획수가 너무 많고 다 비슷하게 보여서요. 하지만 한글은 각 글자마다 차이점을 확실히 볼 수 있어요. 다케시가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이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학생들마다 다른 문자 체계로 더 잘 배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결정을 내렸어요. 교실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한글 사용을 장려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어가 왜 더 우수한지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학생들을 설득할 사실과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반 학생들에게 계획을 발표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말했어요. 특별한 연구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일본어 글쓰기와 한국어 한글을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시스템이 다양한 과제에 더 효과적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몇몇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죠. 전통적인 일본어 선생님인 제가 이런 걸 허락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여러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첫째, 글쓰기 속도 테스트. 학생들이 같은 문단을 일본어와 한글로 모두 써보는 거였어요. 다음으로는 어떤 문자를 더 빨리 읽을 수 있는지 보는 읽기 테스트. 마지막으로 어떤 글자를 더 잘 기억하는지 보는 기억력 테스트였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메모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할 때 훨씬 빠르게 글을 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케시처럼 보통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목요일에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다케시가 수업 토론 중에 손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이야기를 썼어요. 반 친구들에게 읽어줘도 될까요? 저는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케시는 일어서서 자기 종이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마법 펜을 발견한 소년에 관한 단순하지만 창의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를 놀라게 한 건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다케시가 그걸 썼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가능한 한글쓰기 과제를 피하곤 했거든요. 수업 후에 물어봤어요.
왜 이 이야기를 썼니? 다케시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쓸 수 있어서요. 그가 말했어요. 전에는 이야기를 생각해도 한자를 쓰려고 하면 막혔어요. 이제는 글이 그냥 술술 나와요. 그날 밤 모든 메모와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수치는 명확했어요. 많은 과제, 특히 초보자와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는 단순한 한국 문자가 장점이 있었어요. 배우기도 빠르고 쓰기도 빠르고 다케시 같은 학생들이 자신을 더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이 발견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평생 일본어 글쓰기의 우수성을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좋은 교사라면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는 증거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우리 실험의 마지막 날이에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한글에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다케시 같은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잠이 들면서 머릿속은 원, 선, 사각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한글의 단순한 모양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실에서 있었던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실 실험에 대한 소식이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떤 선생님들은 실망한 눈빛으로, 또 다른 선생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일본 문자 체계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금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다나카 교장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했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누군가 오신다고 했어요. 제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일이 커져버렸던 거죠.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실험 주간은 끝났고 이제 회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했으니까요. 그 결과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수치와 관찰 결과들은 한글이 특정 학생들에게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종이 울렸어요. 학생들은 급하게 교실을 빠져나갔지만 다케시는 남아 있었죠. 그는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보다 더 긴 이야기였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를 찾게 해주셔서요. 회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큰 교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학부모님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고 선생님들은 벽을 따라 모여 있었어요. 다나카 교장 선생님은 정장을 입은 여성 옆에 서 계셨는데 그분은 학부모회 회장인 스즈키 마이코 씨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다나카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제가 의자, 줄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든 연구 자료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하에데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교실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자 체계를 제대로 비교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죠. 제 시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한글로 더 빨리 쓰고 더 잘 기억하며 자신을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와 수치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케시처럼 한자의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갑자기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를 쓰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자신감을 찾았죠. 스즈키 마이코가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유산을 버리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한국 문자는 일본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저를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젊은 교사인 미야자와 나오코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계속했죠. 이게 한 문자 체계를 다른 것보다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모든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방 안은 뜨거운 속삭임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몇몇 학부모님들은 고개를 저었고 다른 분들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죠. 다나카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아마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전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스즈키 마이코가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교육적 가치를 배신한 교사의 판단을 신뢰하시나요? 그녀의 말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똑바로 서 있었어요. 글쓰기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은 다케시와 다른 접근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좋은 교사는 학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추가 도구로 더 잘 배운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는 동안에도 토론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명확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죠. 다나카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른 날의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녁 어둠 속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시 위로 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피곤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있었죠. 교사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전통 대신 증거를 따랐죠. 그리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화가 나 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더 나은 교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일은 불확실함을 가져올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두 문자 체계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락받을까요? 학부모님들이 전통적인 방법만 사용하라고 요구할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 책상 램프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다케시의 새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의 말들이 페이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는데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적어도 한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큰 회의가 있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다케시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방에 넣었죠. 한자와 한글이 섞인 그의 글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작은 분홍색 꽃봉오리들이 가지에 점점이 맺혀 있었죠. 봄은 항상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번 봄은 우리 학교도 바꿔놓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실 문을 열자 다나카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제에 빠진 걸까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아무 단서도 주지 않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카에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실험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본 후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교실에서 두 가지 문자 체계를 모두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사용하세요. 시원한 바람처럼 안도감이 저를 휩쓸고 있었어요.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떠나신 후 저는 칠판에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적었어요. 오늘은 봄 축제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거든요. 몇 가지 단어를 한자로 썼지만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글로 된 유인물도 준비해 두었어요.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글을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두가 한자도 배워야 한다고요. 다케시는 의자에 더 똑바로 앉았어요.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른 몇몇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글쓰기를 항상 어려워하던 유키가 그랬죠.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히로시라는 한 남학생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를 하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녔어요. 대부분은 한자만 사용하고 있었지만 다케시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은
2가지 체계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종이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단어가 적혀 있었죠. 짧은 답변 대신 완전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히로시가 구석에서 다케시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더 가까이 다가갔죠. 하지만 싸우는 대신 그들은 함께 다케시의 종이를 보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줘. 히로시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글 글자를 가리켰죠. 그날 학교가 끝났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믿어온 것에 도전할 때요. 하지만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날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2가지 문자 체계로 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했죠. 쉽지 않을 거예요. 일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여전히 제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오늘 다케시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그는 단어를 더듬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고 자랑스럽게 읽고 있었죠. 저는 공책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언젠가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형태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는 한 교실씩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에서는 벚꽃 한 송이가 달빛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봄이 확실히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말이죠.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